한가롭고 좋은 날입니다. 세계 최초로 열기구를 실험했고 백화점이 생겼고 영화가 탄생한 도시. 무엇보다 아름답다는 단어를 오랫동안 소유한 도시입니다. 프랑스 학사원은 이 도시 한가운데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200년이) 넘는 역사, 이들이 소중하게 간직해온 건 어떤 걸까요? 20살짜리 대학생이 쓴 편지입니다. 자기 논문을 왜 잃어버렸느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Je m'appelle Gallois, je suis le fils d'un suicidé. On m'a mis en prison pour mon républicanisme et je ne suis qu'étudiant. Et la question qu'il pose, c'est est-ce que de nouveau mon manuscrit sera égaré? Voilà. Et alors j'ai été un peu surpris, je n'y avais pas prêté attention jusque-là, parce que je connaissais cette lettre. Je n'y avais pas prêté attention. Qu'est-ce qu'il veut dire quand il dit « d'abord parce que je m'appelais Gallois ». Pourquoi est-ce qu'on a négligé ce mémoire? D'abord parce qu'il s'appelait Gallois. 이 도시에서 갈루아를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말하고 걷고 사람마저 아름다운 풍경이 되는 도시. 갈루아의 논문도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Bon, d'une façon particulière, les dieux ont aimé Gallois parce que sa vie a été très heurtée. 죽음을 앞두고 그는 급하게 편지 한 통을 씁니다. 후대 사람들이 발견해 주길 간절히 바라면서 쓴 편지. 내용은 수학, 방정식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40년 후 세상에 나오고 수학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버립니다. 세상 처음에 수가 있었습니다. 삶의 끝을 모르듯 우리는 수의 끝도 모르죠. 우리는 어떻게 수를 셈하게 됐을까요? 사냥꾼의 눈이 필요합니다. 새가 2마리, 뒤에 1마리, 모두 3마리. 이건 더하기입니다. 분한 일도 생깁니다. 찐빵 4개가 3개가 됐습니다.
백입니다. 옥수수 개수는 한눈에 안 들어오죠? 보는 것만으로는 양을 모르겠어서 가로와 세로를 곱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전혀 새로운 게 들어옵니다. 아내가 엄청 화났네요. 남편은 소 5마리, 양 2마리를 10냥이나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값을 모릅니다. 소 1마리는 1냥, 양은 2냥 반이군요. 그런데 소가 반냥, 양이 성냥이야도 10냥인데요. 소 1마리는 2냥, 그럼 양은 공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약 2000년 전 수학 문제집입니다. 방정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방은 사각형, 네모 안에 수를 넣었죠. 정은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246문제가 실려 있는데 장터에서 쌓은 문제가 여기 있네요. 소 5마리와 양 2마리를 10냥에 산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이 남자도 한 마리 값을 모릅니다. 소 2마리, 양 5마리를 8냥에 산 사람입니다. 사랑인지 미움인지 요란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2가지 정보를 얻었습니다. 소 5마리, 양 2마리가 10냥. 소 2마리, 양 5마리가 8냥. 아까처럼 해볼까요? 모르겠네요. Why do we require equations? Because we have some stuff that we know about the thing we don't know. And we tend to say, this stuff we know about it is. So an equation is a bit like a statement that says,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is something else. So some elaborate combination of the thing you don't know is something we do know. And then you want to take that elaborate thing apart and find just the thing that you do know. 해결사가 등장합니다. 구장산술은 나라에서 발간한 책. 고급 관리들이 풀었습니다. 첨단 계산기, 산대입니다. 산대로 어떻게 문제를 풀었을까요? 예를 들어 123 더하기 123 123에 100, 23을 먼저 놓고 그 다음 더할 수 123을 올립니다.
O는 복잡해서 하나로 묶어 올립니다. 답입니다. 246. 이제 소와 양 문제. 아는 것을 놓고 모르는 것을 찾아봅니다.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산대를 썼습니다. 주파처럼 말입니다.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값이 나왔습니다. 신통방통한 일입니다. 방정식이 풀리면 삶이 풀리죠. 그렇지만 삶은 더 복잡해집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고 어떤 건 정말 안 풀리죠. 세상이 꼬이면 방정식은 더 어려워집니다. 저기 문제가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스승 아래서 공부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그 나라 총리, 한 명은 시인, 한 명은 암살자가 됐습니다. 수학의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한순간,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오마르 카이암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가 11세기에 만든 달력을 이란에서는 지금도 쓰고 있죠. 이란 3대 건축물 중 하나가 카이암의 무덤입니다. 누구라도 성공하면 부와 권력을 나누기로 약속한 세 친구. 도둑은 총리를 살해했고 시인은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엇보다 시인 오마르 카이암을 좋아합니다. 1000년 전에 쓴 시인데 그의 시는 여전히 젊습니다. 가장 덜 알려진 그의 직업은 수학자입니다. 시인과 수학자, 둘 다 삶의 정수를 알아야 하는 직업입니다. 카이암의 선조들은 수학을 아주 잘했습니다. 8, 9세기 이란, 당시 페르시아 수학은 전 세계에서 최고였습니다. 서양의 방정식은 이 책에서 출발합니다. 복원과 균형, 방정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는 이 책을 쓴 사람 알콰리즈미에서 나왔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방정식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산 상속법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유산편에 나온 첫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재산이 10디르함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빚이 10디르함 있습니다. 아버지 유산은 현금 10, 빚이 10, 더해서 20입니다. 두 아들이 나누기 2하면 간단할 텐데 말이죠. 그게 아닌 것 같죠? 페르시아 상속법은 이렇습니다. 유산을 받으면 빚을 갚아야 하는데 다 못 갚으면 갚을 수 있는 돈만 갚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다시 계산해야죠. 게다가 유서는 یک سوم از ثروتم را به شخصی به نام محمد میبخشم. 3분의 1을 남에게 받을 돈이 줄었습니다. 엄청 복잡하죠? 자, 큰아들이 갚을 돈. 모르는 것이 이 주머니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 주머니는 미지수 X입니다. It was at some point a huge conceptual leap in our civilization when people started to use symbols with no in advance meaning to signify an unknown quantity. This is around the world now letter X, and all people in the world doing a bit of math know X is for the unknown. It doesn't mean a quantity. Sometimes it's a number, sometimes it's a function, sometimes it's any object that you can think of. It's unknown quantity or unknown object sometimes. X는 큰아들이 갚을 돈. X를 찾는 방법은 복원과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답이 틀리죠. 큰아들이 갚을 돈은 아버지에게서 받을 유산의 3분의 1과 같습니다. 주머니도 3분의 1로 잘려 있네요. 균형을 맞추면서 답을 찾아볼까요? 먼저 양쪽에 곱하기 3을 합니다. 똑같은 양을 얹었으니 저울은 수평입니다. 이제 양쪽에서 주머니를 하나씩 덜어냅니다. 그리고 나누기 2 반씩 덜어냅니다. 답입니다. 아들이 갚을 돈은 5디르함. X는 5입니다. 복원과 균형으로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란은 시의 나라입니다. 시는 비유와 상징으로 삶을 함축합니다. 방정식도 그렇습니다. 미지수는 모르는 것을 함축하죠. 처음 그 이름은 그냥 그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넓은가, 얼마나 무거운가,
이렇게 서로 다른 문제들이 사실은 한 문제, 문자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에서는 뿌리, 근이라고 했고 유럽에서는 X라고 했습니다. It's just a shorthand, it's a name for the thing we don't know. But the advantage of giving it a simple name is that you can add it to other things that maybe you do know, or maybe you have two things you don't know, and you can add them together or multiply them together. 길이가 얼마인가? 이제 이것도 X입니다. X가 하나면 1차 방정식입니다. X를 2번 곱하면 X제곱, 2차 방정식입니다. 카이암의 고민은 한 차원 더 높은 데에 있습니다. X 3차승, 공간입니다. 세상 모든 3차 방정식을 알고 싶습니다. 세상엔 수많은 3차 방정식이 있죠. 미지수를 문자로 바꾸니 3차 방정식은 14종류뿐이었습니다. 차원을 올라가는 것,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와는 상관없죠. 수학은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납니다. 먹고 사는 것과 별 상관도 없는데 목숨 거는 게 또 인간입니다. 14가지 종류는 기하로 풀었습니다. 사람들과 다른 차원에서 그는 오래 머물렀습니다. Life is such a complicated process, and the world is so damn complicated. People like to say there is a joke, like the mathematical model is perfect and it works. It's the world which doesn't work. There is something like this. It's so damn complicated. But beauty of science is that many equations have been discovered which allow to make some predictions, sometimes with amazing accuracy, of all these phenomena. 여러분에게도 소원이 있습니까? 카이암의 소원은 생계 걱정 없이 수학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잘된 친구가 소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시와 방정식, 또 어떤 것이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끌까요? 수학은 차원을 넘었고 우리는 16세기에 왔습니다. 16세기 베네치아는 유럽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관광객들 천지지만은 그때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돈 많은 사람, 돈을 잃는 사람, 돈을 벌 사람,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1535년) 이 도시에 큰 결투가 있었습니다. 도전자가 공공장소에 도전장을 내걸었습니다. 날짜와 장소, 상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권력, 욕망, 시기, 질투가 들끓는 용광로. 돈 많은 귀족들도 왔습니다. 누구를 후원해야 자기의 이름이 올라갈까? 간을 보러 온 거죠. 결투 종목은 수학, 3차 방정식. 도전자는 피오로, 방정식의 대가에게 배운 자입니다. 타르탈리아, 굶주린 하이에나 스타일입니다. The problem would be certainly of a kind that everybody can verify that it is a problem, that there is a solution, the other is in possession of the solution, but the other is not able to produce the solution. So these cubic equations were somehow perfect for this kind of contest because everybody is able to verify, but it is very difficult to compute them. 3차 방정식 기본꼴입니다. 이걸 변형할 수도 있죠. 이게 없는 것도 3차 방정식. 이게 없는 것도 3차 방정식. 이 방정식들이 다 다른 유형, 푸는 공식도 다 따로 있었죠. 시합 한 달 전에 서로 문제를 주고받았습니다. 타르탈리아가 받은 문제입니다. 세제곱근과 더해서 6이 되는 수. 이런 어려운 문제도 마법의 공식만 있으면 답이 나옵니다.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법의 공식이 해결해 줍니다. 그 공식을 누가 아느냐? 승부는 거기에 달렸습니다. 피오로는 X1차가 있는 방정식의 공식을 압니다. 타르탈리아는 X2차를 압니다. X1차 문제 30개를 낸 피오로. 스승에게 공식을 전수받은 피오로는 상대가 그 문제를 못 풀 줄 알았죠. 타르탈리아는 한 달 동안 혼자 연구. 시합 전에야 겨우 답을 알아냅니다. 독학으로 해결하는 사람답게 말이죠. 게임은 점점 기울어갑니다. 타르탈리아는 자신이 알고 있는 공식과 피오르의 공식 두 가지로 승부합니다. 타르탈리아는 2시간 만에 피오르의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돈과 명예, 종신 교수직이 날아갔습니다. 피오르는 30대 빵으로 졌습니다. 방정식을 푸는 공식이 돈이 되던 시대, 수학은 게임입니다. 타르탈리아에겐 탄탄대로의 앞날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삼차 방정식의 해법을 찾아 치열하게 싸웠던 시대.
해법인 근해 공식이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타르탈리아가 아닙니다. 카르다노? 이 사람은 누굴까요? There was an Italian mathematician called Girolamo Cardano who was a rogue. He was a very good doctor, very good at mathematics, but he also did a lot of gambling. He gambled away the family fortune. And so he had to, in fact, use his mathematics to earn some money. And he was so good, and he also played chess for money. So he used his brain to make himself money by various mathematical and gambling procedures. And he understood probabilities, so he was better at gambling than a lot of the people he was playing against. 그 명석한 머리로 카르다노는 추리합니다. 30대 빵? 타르탈리아가 분명히 공식을 알고 있다. 카르다노는 밀라노의 높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꼬십니다. 한 사람은 청산유수, 한 사람은 별명이 말더듬이, 사람 홀리는 데는 귀신이었던 카르다노입니다. Eventually, though, Cardano did get the information out of Tartaglia, but Tartaglia made him promise, you must never tell anyone. This is our secret. I'll just tell you, but don't tell anybody else, please. You must promise. Cardano promises he'll never tell anyone. Well, you can probably imagine what will happen. 방정식을 푸는 방법. 근해 공식은 곧 돈입니다. 카르다노는 야심갑니다. 그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방정식 전체를 정리해보고 싶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3차) 방정식의 3가지 유형. 타르탈리아에게서 들은 건 한 가지뿐입니다. 나머지는 혼자 알아내기로 결심합니다. 카르다노도 뛰어난 수학자였습니다. (3차) 종류가 여러 가지였던 시대, 카르다노는 모든 풀이법을 다 연구합니다. 6년이나 걸렸습니다. 3차 방정식 근해 공식입니다. 모든 3차 방정식은 여기에 넣으면 답이 나옵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방정식의 건물에 올라갈 땐 열쇠가 필요합니다. 근해 공식이죠.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죠. 700년 만에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나옵니다. 카르다노가 완성했습니다. 4차는 카르다노의 제자가 알아냈습니다. 제가 보기엔 어지러운데 수학자가 보면 좀 다를까요? 이제 5층으로 올라갈 차례입니다. 금세 5층으로 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300년이 흐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다 좌절했죠. 이 도로에는 5층 열쇠를 가진 사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는 21살에 결투장에 섰습니다. 수학 문제가 아니라 진짜 총을 들었죠. 갈로아가 실려온 건 결투가 끝나고 몇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수학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을 이 병원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갈루아 에바리스트, 21살, 수학자. 사망시간 5월 31일 오전 10시. 사인, 복부 총상. 갈루아는 도대체 어떤 타입이었을까요? Génial, généreux, arrogant, pas cadré, pas sociabilisé. Il était en révolte tout le temps. Il était en révolte quand il a... On le sent hein, très bien dans ses comportements au lycée, quand on lit dans les archives. 프랑스 대혁명 후 빅토르 유고가 쓴 레 미제라블과 같은 시대. 갈로아는 장발장과는 달리 다혈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살하고 원하는 대학은 낙방하고 교수들은 논문을 2번이나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논문은 아름다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끌어주고 따라가는 이 선율은 아름답습니다. 이 음악엔 대칭이란 비밀이 숨어 있죠. 아름다운 것들은 대칭을 이룹니다. 좌우를 바꾸어도 모양이 똑같죠. 방정식에도 대칭이 있습니다. 갈루아가 찾아냈죠. Symmetry is everything. There is some way to transform your image such that it will look the same after the transformation. If I take my 2 hands like this and look at them in the mirror, I will see 2 hands also like this. If I put my hands like this and look this in the mirror, they will not look the same. This is not symmetric. This is symmetric. And it's a general thing. Symmetry is when there is a way to try to change the image and it will look the same in the end. 5차 방정식은 아무리 풀어도 해법이 안 나옵니다. 2차, 3차, 4차 근의 공식은 있는데 5차는 왜 안 나올까?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른 방정식에는 있고 5차에는 없는 게 뭘까? 예를 들면 3차 방정식. 근은 3개, 알파, 베타, 감마. 세 근과 개수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이 3개를 바꿔서 더하거나 곱해도 개수는 안 변합니다. 대칭이 숨어 있는 거죠. 그 생각을 정리해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그의 논문이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이 과학 아카데미에서 잃어버렸으니까요.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권위에 주눅 들었을 리 없습니다.
대신 혁명이 그를 끌어당기죠. 동시에 그는 애인이 있는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Évariste a eu son cœur qui a battu à 20 ans, hein, pourquoi pas, hein. Et moi j'ai dit, heureusement pour lui, qu'il a eu quelque émotion amoureuse avant de mourir. Parce qu'au fond, c'était dommage qu'un garçon de 20 ans éprouve rien que cette espèce de science qu'il pouvait pas, dans laquelle on ne le reconnaissait pas. Voilà, moi c'était mon opinion de cet adolescent tellement sympathique. 결투에 휘말립니다. 전날 밤 그는 자신이 진짜 했어야 할 일을 떠올립니다. 잃어버린 논문을 다시 복구하죠. 결론은 충격적입니다. 5차 방정식엔 근의 공식이 없다. 고치고 지은 흔적. 타들어갔을 그의 심사가 보입니다. 300년 가까이 안 풀린 문제를 하룻밤에 풀어야 합니다. 자신의 본분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The way they managed to show, beginning of 19th century, using abstract reasoning, that certain equations don't have a general solution, that there is no recipe for solving certain problems. It is very tricky. It's a beautiful theory. It happens to be the most advanced of algebra, which I learned when I was a student. 대수학 중 가장 고차원 이론, 굴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5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없다. 갈루아처럼 생각하려면 대칭의 눈이 필요합니다. 대칭의 눈으로 보면 3차 방정식에는 있고 5차 방정식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3차) 방정식에 숨어 있는 걸 볼까요?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삼각형 꼭지점이라고 칩니다. 이 삼각형을 움직여 봅시다. 어떻게 하면 대칭일까요? 90도 회전하면 달라졌죠? 세 근은 대칭이 아닙니다. 120도 회전, 세 근은 대칭입니다. 240도도 대칭. 또 반으로 접어서 회전하는 경우 세 가지. 그리고 안 움직이고 그대로 두는 방법. 세 근이 대칭을 이루는 경우는 이렇게 모두 6가지입니다. 이걸로 삼각형을 한 번 더 움직이면 그룹, 군이 나옵니다. 이 군 안에 아주 특별한 부분군, 정규 부분군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근의 공식이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로 3차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면 근의 공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차 방정식은 다릅니다. 열쇠가 없어 더 이상 상자를 열 수 없습니다.
근해 공식이 없는 거죠. 오차 이상 방정식에는 근해 공식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기분은 어떤 걸까요? 방정식의 끝까지 오르고 싶었던 갈루아는 또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This is amazing. You know, it's very difficult to prove that something is impossible. Showing that something is possible, you just have to exhibit a solution. But showing that something is impossible, you have to show that whatever construction one could imagine will fail. This is amazing when you think about it, that such things could be done. 갈루아 때문에 수학에서 수가 사라집니다. 문자로 가득한 수학. 수학이 높은 차원으로 넘어가 버린 날은 1832년 5월 29일 운명의 다음 날이 밝습니다. 방정식을 풀듯 인생을 풀었으면 더 쉬웠을까요? 폭풍 같은 밤을 보내고 결투장에 섰습니다.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인생에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죠. C'est à vous. 수학의 역사에서 영원 같은 순간이 흐릅니다. 한 개의 총알이 복부를 관통했습니다. 섬광처럼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벨기에는 유럽 북서쪽에 위치한 작은 나라입니다. 재미있게도 유럽에서 가장 큰 공룡 전시관을 가지고 있죠. 백악기를 주름잡았던 공룡들, 자신의 전성기를 뼈다귀로 남겨놓았습니다. 사실 이 박물관의 자랑은 따로 있습니다. 큰 전시장일 줄 알았는데 서랍에서 나오네요. 콩고 비군과 국립공원 이상고 지역에서 발견한 겁니다. 이것도 동물 뼈입니다. 빗금이 그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뭘 해놓은 거죠? Les datations qui ont été faites, les plus récentes, supposent un âge autour de 20 000 ans, plus de 20 000 ans en fait. Ce qui est très ancien pour des connaissances mathématiques puisqu'on n'en a pas de traces autres dans le monde pour cette époque. Alors,
Jean de Hinzelin a observé sur ce bâton toute une série d'encoches extrêmement bien tracées, donc très précises et à intervalles réguliers. 뼈 오른쪽부터 빗금을 볼까요? 3, 6. 그리고 그 다음은 4, 8. 규칙이 있네요. 2배죠. (2만 년) 전 인간들이 왜 이걸 새겼을까요? On ne peut faire que des suppositions aujourd'hui, donc peut-être liées à leur activité de pêche, peut-être liées à toute autre chose, à un décompte des jours, à un décompte des étoiles. Il n'y a que des hypothèses à ce sujet. 이 빗금이 뭘 말하는지는 몰라도 그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짐작할 수 있죠. 중앙아시아 내륙의 기르기스스탄 국토 대부분이 산입니다. 해발 3,000m의 이 땅은 서늘한 게 양을 키우기엔 참 좋습니다. 수의 기온을 찾아 여기에 왔습니다. 기르기스 민족은 조상 대대로 유목민이죠. 늦봄 목동들은 마을의 양들을 모아 산을 올랐습니다. 여름 내내 여기서 풀을 먹이죠. 양을 우리에 가둘 시간입니다. 목동들에겐 중요한 일이 남아있죠. 양을 세는 일입니다. 혼자 세다 틀릴까봐 둘이서 셉니다. 양이 갑자기 몰려들면 마음이 급해지죠.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립니다. 놓치면 큰 고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곧 해가 빠질 겁니다. 양들을 다 세고 나면 어둠이 바로 지척이죠. Жанаганы бар эле, о? Мен кичине жаңылгансып калдым жеге, чынында. Ошо мен да жаңылдым да. Ошо туура. Менден экөөлөгөн болот. 양의 머릿수를 맞춰놓지 않으면 나중에 양 주인이 굉장히 성을 낼 겁니다. 개수를 세는 일, 이 목동의 고민은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인류가 생겨나고 가축을 기를 무렵입니다. 그땐 어떻게 셌을까요? 통통한 양 한 마리, 돌멩이 하나, 새끼 양 한 마리, 돌멩이 하나,
갈색머리 한 마리. 이것도 돌멩이 하나. 인류가 처음 양을 기르던 곳에서 나온 유물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겁니다. 안은 비었고요. 기원전 3500년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이 안에 넣었습니다. 겉에다가 자기 거라는 표식도 해놨죠. 이 돌멩이가 재산입니다. 통통한 양, 새끼 양, 갈색머리 양, 크기와 모양에 상관없이 모두 돌멩이 하나. Maybe they're too fat cows or too skinny cows, and that's quite different. But then there's the numbers mathematicians use where 2 is simply 2, and it's not 2 of anything. And so for Plato, this is what raises the mind towards higher things. It's when we deal with the mathematicians' numbers where 2 is not 2 fat cows, 2 thin cows, it's just 2. 통통한 양도 1, 마른 양도 1, 숫자가 생깁니다. 작대기가 10개면 말발굽 하나, 10이죠. 자연의 모습을 따서 자연수입니다. 수가 생기자 그 다음은 빨라집니다. 이제 자연수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분배에 문제가 생기죠. 새로운 어떤 수가 필요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입니다. 수학 문제가 적혀 있죠. 새로운 수가 여기 있습니다. 자연수를 자연수로 나눈 수, 분수입니다. 2분의 1, 하나를 둘로 나눈 수. 3분의 1, 하나를 셋으로 나눈 수. 분수로 나누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수는 발견되는 것일까요?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자연수, 분수. 다음 이야기는 여기서 펼쳐집니다. 수학자에게 그리스는 정신의 고향입니다. 이 땅에서 오늘날 수학의 기본이 생겼죠. 수학자뿐만 아니라 철학자에게도 그리스는 특별합니다. 수학이 철학이고 철학이 수학이던 시대였으니까요. La mathématique est née ici en même temps que la philosophie comme un moyen de comprendre le monde. La Grèce
était au carrefour de plusieurs civilisations. Il y avait les contacts avec l'Égypte, les contacts avec l'Orient et d'autres encore. Et les Grecs étaient un peuple de voyageurs, des explorateurs. Ils aimaient beaucoup parler, raconter des histoires. C'était des marins, c'était des commerçants, c'était des guerriers. Et ils se retrouvaient au cœur de tout un écosystème d'échanges d'idées. Et ils ont conçu ces disciplines, philosophie, mathématiques, comme un moyen d'accéder à la vérité.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문물, 다른 민족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그들이 서로 떠듭니다. 내가 옳으니 내 법대로 하자고요. 그리스 지식인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조절하기 위해서 원칙을 세웁니다. 그 원칙이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수학 교과서의 모범. 공리를 하나씩 쌓아 올려 진리를 규명하는 게 그리스식 사고방식입니다. 단 자와 컴퍼스만 써야 합니다. 공리를 쌓아 올리는 도구죠. Voici un exemple de problème que l'on peut résoudre à la règle et au compas. La bisection de l'angle. Ou comment partager un angle en deux angles égaux. Ici, plante le compas sur l'angle. 각의 중심에 컴퍼스를 대고 원을 그립니다. 교점이 생깁니다. 여기에 다시 컴퍼스를 대고 각각 원을 그립니다. 이 원이 만나는 두 점과 중심을 이으면 각은 2등분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4등분도 가능합니다. (8등분도) 가능합니다. (3등분이) 안 되죠. 안 되니까 계속 매달립니다. 자와 컴퍼스로 두드리며 갔던 길. 실제 쓰지도 않는데 끝까지 따져 묻습니다. 진리란 그런 거라고 믿었던 시대니까요. Il y avait une très ancienne prison mathématique construite par les Grecs dont nul ne pouvait s'échapper. C'étaient les trois problèmes géométriques de l'Antiquité. Et l'un des murs de cette prison était la trisection de l'angle. Tout cela commence avec l'épidémie funeste envoyée par Apollon. 아폴로 신전을 지키는 사제가 아가멤논에게 딸을 뺏깁니다. 사제는 아폴로 신에게 기도하죠. 분노한 아폴로 신이 전염병을 돌게 합니다. 아테네 시민 4분의 1이 죽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시민들은 아폴로 신에게 기도를 드려 신탁을 받아냅니다. 아폴로 신전의 제단을 더 크게 만들라. 단 모양은 똑같되 크기는 정확히 2배가 돼야 한다.
신탁을 풀면 전염병이 없어집니다. 시민들은 재단의 밑병과 높이를 2배로 늘립니다. 그런데 2배가 아닌 8배였습니다. 쉬운 방법이 있죠. 이 재단을 2배 키우려면 이 양을 2배 하면 됩니다. 그런데 따지기 좋아하는 그리스인들입니다. Bien sûr, on aurait pu mesurer le double du volume et construire un cube qui contienne exactement cette quantité d'eau. Mais ça n'aurait jamais pu être extrêmement précis, ça dépend de la mesure du volume. Or, les Grecs avaient soif de vérité éternelle et d'exactitude. Et donc, ils recherchaient une construction géométrique qui donne un cube dont le volume soit exactement le double du volume originel. Et bien sûr, ils voulaient que cela puisse s'accomplir uniquement à la règle et au compas. 자와 컴퍼스가 만든 이 완고한 세계가 뜻밖의 수를 찾아냅니다. 한 변이 1인 직각 삼각형을 놓고 고민에 빠진 사람. 빗변의 길이가 안 나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히파수스는 좀 채 이해가 안 갑니다. 1분의 1, 1 나누기 2, 0.5. 분수라면 이처럼 딱 떨어집니다. 3분의 1, 1 나누기 3, 0.33333 또는 순환합니다. 그런데 이 수는 루트 2였죠. 이 수는 딱 떨어지지도 않고 순환하지도 않습니다. 이 길이는 자연수나 분수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무리수입니다. 자와 컴퍼스가 만들어낸 강박적 세상이 무리수를 찾아냅니다. (16세기) 밀라노. 상업이 발달해 사람들이 선망하는 도시. 그때도 야망 있는 사람들은 대도시로 왔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수가 나옵니다.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는 결투가 대유행이었습니다. 이 대결에서 이기면 부, 명예, 그리고 종신 교수직이 생겼죠. 피만 안 흘렸지 인생 전부를 건 건 마찬가지. 대결 종목은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은 블록 끼우기랑 비슷합니다. 끼우고 빼면서 답을 찾아가죠. 넓이를 알 수 없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입니다. 이 변과 같은 선이 2개 있습니다. 이 둘을 더한 것이 24입니다.
정사각형의 한 변 x는 얼마일까요? 정사각형에 두 선을 갖다 붙입니다. 빈칸에 부록을 띄웁니다. 면적은 25, 한 변은 5. 원래 길이는 4입니다. x는 4. 2차 방정식은 면적, 3차 방정식은 x를 3번 곱한 겁니다. 입체 부록이죠. 피오르와 타르탈리아 두 사람은 약 한 달 전 서로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오늘은 그 답을 확인하는 날. 당시 3차 방정식 종류는 3가지입니다. Questo è di Fiore. 총 30문제. 서로 자기가 아는 문제만 냈겠죠. 상대는 모르길 바라면서요. 피오르의 문제입니다. 입체와 선으로만 이루어진 방정식. 타르탈리아는 답을 알았죠. 그는 입체와 평면이 있는 방정식, 피오르는 몰랐습니다. 한 문제도 못 풀었습니다. 타르탈리아는 30문제를 다 풀었죠. 경기 결과는 30대 0. 방정식이 돈이 되는 세상. 타르탈리아의 이름이 이탈리아 사교계에 퍼집니다. 수학을 배우러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의사 카르다노도 끼어 있었죠. 스코틀랜드 대주교가 고질병인 천식으로 무척 고생을 할 때 카르다노가 의사였습니다. 최초로 발진 팁스 임상 기록을 남길 정도로 유능했던 의사. 도박에도 일가견이 있던 그는 질병을 대하는 관점도 남달랐죠. 수술도 않고 약물도 안 쓰고 병의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원인은 베개의 깃털. 알레르기 원리를 안 거죠. 남이 못 보는 걸 꿰뚫어 보는 사람. 수학을 하기에 딱 좋은 성격입니다. 게다가 끈질겨서 타르탈리아가 대결에서 이긴 방법을 알아내죠. 그에겐 야심이 있습니다. 카르다노는 세상의 모든 방정식을 정리해서 책으로 남깁니다.
타르탈리아의 방정식도 이 중에 일부입니다. 나머진 카르다노가 알아냈죠. 방정식을 풀다 보면 가끔 이상한 숫자가 답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버려버렸지만 책을 쓰려는 카르다노는 마음에 걸렸습니다. (37장) 음수를 다루는 방법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더하면 10이고 곱하면 40인 두 수는 무엇인가? 더해서 10이 되는 수. 곱해서 가장 큰 수가 되는 건 5와 5. 하지만 곱해봐야 25입니다. 카르다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정신적 고통이 뒤따른다. 책에다가도 토로할 만큼 이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무시하고 계산을 진행해 나가죠. (5 곱하기 5가) 아니라면 (5에서) 뭔가를 더하고 늘어난 만큼 (5에서) 뺍니다. 이 두 수를 곱해서 40. 풀면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5입니다.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 카르다노는 억지로 답을 적어 놓습니다. 정말 이상하게 생겼죠? 면적이 15인 땅, 한 변의 길이는 루트 15. 면적이 마이너스 15인 땅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카르다노는 계산한 겁니다. 루트 마이너스 15. 이 수는 얼마나 큰 수일까요? 얼마나 작은 수일까요? 카르다노의 답을 요즘 기호로 바꾸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루트 마이너스 1. 상상의 수, 허수입니다. 무인도의 보물 찾으러 온 사내, 좌표를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사내. 이 사내도 바로 그 수를 생각해냅니다. 허수. 그런데 그 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연수가 있습니다. 자연수 사이에 분수가 있죠. 루트 2 같은 무리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0.
왼쪽에 음수. 그럼 허수는 어디 있을까요? (300년) 가까이 흐릅니다. 괴물 같은 그 수는 이 유서 깊은 대학 도시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200년) 전 여기는 천문대였습니다. 이 천문대로 초빙될 무렵 가우스는 이미 스타였습니다. 세레스라는 소행성이 나타날 시각을 정확히 예측했던 덕분이죠. Und Gauss war der erste Direktor der Sternwarte. Und was man hier hat, ist das Teleskop oder ein Teleskop, wo ein anderes Teleskop früher gestanden hat, mit dem man die Himmel beobachten kann. Mit so einem Teleskop könnte man zum Beispiel Kleinplaneten und ähnliche Objekte sehr gut beobachten. 가우스가 별의 궤도를 계산할 수 있었던 건 수학적 능력 때문입니다. 이 천문대 관장으로 50년을 지냈지만 가우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자 중 한 명입니다.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 19살 가우스는 하루 종일 어떤 도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정17각형 작도. 그때 했던 고민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And he found a geometric construction with ruler and compass for a regular polygon with 17 sides. Wasn't known to the Greeks. Nobody expected this to be possible. Gauss found a way to do it. And this convinced him he ought to become a mathematician. 자와 컴퍼스만으로 정사각형을 작도해 볼까요? 선을 그은 뒤 원을 그립니다. 원과 선이 만나는 점에서 같은 길이만큼 호를 그립니다. 직교하는 선이 생깁니다. 네 점을 이으면 정사각형입니다.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도 이런 식으로 작도가 가능합니다. 정17각형은 오랫동안 방법을 몰랐습니다. 가계 3등분선이나 재단 문제처럼 이 문제도 난제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끈질기고 17각형 작도 문제를 풀기엔 좋은 성격. 정17각형은 왜 작도가 안 되는 걸까요? 작도 문제를 방정식 문제로 바꿉니다.
정사각형 X4승은 1, 정십칠각형 X17승은 1. 이 방정식을 곰곰이 들여다보죠. What is the structure that makes that possible? And it turns out to be because 17 is a prime number, and because when you subtract 1 you get 16, which is a power of 2. 2 times 2 times 2 times 2. Now, if you take ruler and compass constructions and translate them into algebra, you find they're all about solving quadratic equations. They're about taking square roots. 17은 1과 16의 합입니다. 16은 2를 4번 곱한 것과 같습니다. 자와 컴퍼스로 작도할 때 1차는 직선이고 2차는 원입니다. 즉 17차는 작도가 가능하다는 얘기리라. 이것으로 각의 3등분 문제와 재단 문제도 답을 알게 됐죠. 둘 다 3차 방정식인데 직선이나 원의 문제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문제가 괴물 같은 수, 허수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Now we call those imaginary numbers. Originally called imaginary numbers because people thought they weren't really there. They were sort of an invention. But then you get used to them and you realize they have a useful role to play in mathematics. 아이계의 사과는 얼마나 많을까요? 아이그램의 소금은 얼마나 짤까요? 아이 걸음을 가면 어디에 닿을까요? 수는 실감할 수 있어야 받아들이게 됩니다. 양수와 음수, 그리고 0. 허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우스의 상상력은 수직선 밖을 향합니다. 가우스 평면입니다. 세상 모든 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평면 위에 아무데나 한 점 1 플러스 4i 복소수입니다. 실수와 허수로 돼 있죠. 이 평면 위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가능합니다. 이 수에 i를 곱해볼까요? 곱셈은 90도 회전입니다. i에 i를 곱하면 음수니까요. 보물은 어디 있을까요? 교수대에서 떡갈나무로 걸어가다가 오른쪽 직각으로 회전, 걸어온 만큼 간 다음 깃발. 다시 교수대에서 이번엔 소나무 쪽으로 가다가 왼쪽 직각으로 돌고 걸어온 만큼 간 다음 깃발. 보물은 두 깃발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대가 없습니다. 이 문제도
허수를 이용하면 풀 수 있습니다. 이 섬에 수직선을 그었습니다. 소나무가 1, 떡갈나무가 -1. 여기에 허수축을 그었습니다. 아무 점이나 찍어 교수대가 있다고 칩니다. 교수대에서 떡갈나무까지 걸어갑니다. 온 만큼 그대로 더 갑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합니다. -i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깃발을 꽂습니다. 오른쪽 같습니다. 두 깃발의 중간에 보물이 있습니다.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i만 남습니다. 실제하지 않는 수가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거기엔 전혀 뜻밖의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빅뱅 우주론을 창시한 사람 중 하나인 조지 가모가 이 문제를 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이 수를 우리에게 실감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수의 가장 큰 영역으로 우리를 이끈 사람. 우리는 이제 모든 방정식의 답을 복소수 안에서 찾아냅니다. 우주는 이 허수 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펜로즈도 그것으로 우주의 최초를 설명하는 특이점 이론을 생각해냈죠. Why is the world governed by mathematics, as far as we can see? And to what extent is it governed by mathematics? It's written in the language of mathematics, if you like. If you want to write something down which is fundamental in physics, you have to use mathematical ideas and mathematical notation and mathematical formulae, mathematical theorems, and so on. So it's quite, you can't get anywhere without digging deep into the foundations of what governs the world. You need mathematics. 수의 여행은 복소수에서 끝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수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앞으로 갈 뿐입니다.